1995년 당시 58세였던 하 씨는 인하금속의 대표로 공장과 자가집도 있고 돈이 많은 사장님이었습니다. 하 사장님. 그런 하 사장님 옆에는 항상 친한 동생이 함께였는데요. 그 동생은 당시 35살이었던 조 씨. 이 조 씨는 평소에 하 사장 회사를 자주 방문하면서 하 사장의 일정을 확인하곤 했습니다. 그날 또한 마찬가지였어요. 1995년 10월 말 이 조 씨가 또 하 사장을 찾아와서 형님, 오늘은 어디로 가실래요? 복날도 다가오는데 시원한 계곡물에 가서 몸보신 좀 하실래요? 갑시다 형님. 아, 너무 좋은데 오늘은 안 되겠어. 이번 주말에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골프 필드 나가기로 했거든. 그래서 오늘은 골프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. 다정하니 하 사장 형한테 잘하는 친한 동생으로만 보였던 조씨. 하지만 그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습니다. 하 사장한테 형 하면서 매일같이 찾아와 수다 떨고 형 하는 거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 대충 이 하 사장의 재산이나 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. 적어도 은행에 20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. 당시 조 씨의 처남이 있었어요. 그 처남의 이름은 서 씨. 조 씨와 서 씨는 처남과 매형 사이였지만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. 거기다 조 씨가 처남인 서 씨와 같이 서 씨의 땅을 담보로 하 사장한테 1억 정도를 빌렸는데 그걸 이제 이 두 사람 다 못 갚은 거예요. 그래서 하 사장한테 그 땅을 뺏긴 겁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남인 서 씨의 땅을 빚을 못 갚아 하 사장한테 뺏긴 거죠. 이런 상황에 이 처남 서 씨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어이씨, 돈이 무섭다고 돈도 은행에 20억이나 넘게 있는 사람이 고작 그 1억 못 갚았다고 내 땅을 뺏어? 그래서 매형인 조 씨, 처남인 서 씨 둘이 뭉친 겁니다. 이 새끼 하 사장 내가 가만 안 둔다. 이놈한테 있는 재산 우리가 다 가지고 오자. 그런데 둘로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처남 서 씨의 친구 2명을 더 꼬드깁니다. 내가 얼마 줄게. 나 좀 도와줘. 그 사람은 동갑 35살 신 씨와 이 씨. 그러니까 조 씨를 필두로 조 씨의 처남 서 씨, 그리고 서 씨의 친구 이 씨와 신 씨까지 4명이서 뭉친 거예요. 하 사장을 납치하자. 납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 조 씨가 맡았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려고 계속 하 사장을 찾아와서 스케줄을 체크했던 거예요. 세상 그 누구보다 형을 위하며 친한 척 하면서 말이죠. 이번 주말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 미리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골프 연습장을 간다는 걸 알아낸 조 씨는 이때다 싶어서 형, 그럼 내가 형 골프 연습장까지 내 차로 바래다 줄게. 골프 장비에 이것저것 무겁고 혼자 힘들잖아. 내가 같이 가줄게. 자기가 운전기사가 돼주겠다고 자처한 거예요. 이에 하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너무너무 고마웠겠죠. 그렇게 조 씨의 차를 타고 골프 연습장으로 향한 하 사장. 같이 골프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조 씨가 얘기합니다. 아, 형 어떡하지? 나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. 일이 생겨서. 아, 어떡하지? 내가 급하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차도 내 차를 타고 와버려가지고 갈 때 어떻게 뭐 혼자 갈 수 있겠어? 내가 다시 일 보고 여기로 다시 올까? 아, 아니야. 가는 건 내가 알아서 갈게. 고마웠어. 수고했어. 먼저 가. 나 괜찮아.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걸 노렸던 겁니다. 그래, 차 없이 혼자 밖에 있는 틈에 납치를 하자. 그래서 바로 조 씨는 나머지 3명 처남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. 내가 미끼를 던져놨으니 니네가 틈을 봐서 납치해라. 그렇게 골프 연습장 밖에서 이 세 친구는 대기를 탔습니다. 하 사장이 나오기만을. 야, 나왔다. 그렇게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납치하려고 하는데 웬걸 갑자기 하 사장 앞으로 다른 차 한 대가 슥 쓰더니 아니 하 사장 왜 혼자 걸어가? 타!
차 태워줄게.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하 사장의 지인이 나타난 거예요. 그렇게 납치 실패를 한 겁니다.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. 계속적으로 납치 시도를 했는데 몇 차례 실패를 한 겁니다. 와, 미치겠네. 계속 실패하니까 막 똥꼬가 더 쪼여오는 거예요. 아, 미치겠어. 계획대로 착착 돼야 되는데. 그래서 이번에는 주말을 노립니다. 하 사장이 주말에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친다고 했잖아요. 분명히 골프 다 치고 나면 뒤풀이 술 한잔 할 거란 말이죠. 이걸 딱 캐치하고 저녁쯤에 조씨가 하 사장에게 연락을 합니다. 형, 지금 어디에요? 술 먹지 않았어요? 제가 차로 집까지 태워드릴게요. 지금 어디세요? 그렇게 술집으로 가요. 그리고는 되게 심각한 척. 아, 형, 제가 기니 할 얘기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거래처 일행과 하 사장을 분리시켜 놓습니다. 그리고는 술을 더 먹여요. 약간 알딸딸 취했다 싶을 때 자기 집에서 2차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먹입니다. 그리고 다시 새 친구에게 전화를 해요. 야, 하 사장 맡갔어. 지금 완전히 취해서 혼자 집에 갈 수 있다면서 나갔거든? 그대로 납치해. 그래서 1995년 11월 3일 새벽 2시 20분경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하 사장을 의정부에서 이 3명이 차량으로 납치를 해버린 겁니다. 그런데요, 이들이 눈치를 못 챈 게 하나 있었어요. 이 모든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었던 겁니다. 이 목격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,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. 경찰은 현장에서 고가의 시계를 발견했어요. 그리고 이 목격자는 이들의 차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 납치차 번호가 2285였어요. 차종은 그게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어요. 떨어져 있던 시계와 납치범들이 사용한 2285라는 차번호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단서였습니다. 그런데 시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당장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납치범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선 2285라는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이 차량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했습니다. 이 범인들은 바로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이 이어졌어요. 야, 너 은행 비밀번호 뭐야? 너 돈 얼마 있어? 돈가방 있지? 그 돈가방 어디 있냐고! 당시에 현금 다발이나 돈 될 만한 게 이 하 사장 차에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차가 회사에 있었단 말이에요. 지금 나한테 없는데, 날 지금 이렇게 때려도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, 다 차에 있다고. 현금 다발이고 금이고 도장 통장이고 뭐고 다 차에 있다고. 이 3명은 바로 하 사장을 야산 큰 나무에 묶어둡니다.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타고 온 차량, 이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서 달아요. 그리고 납치한 당일인 11월 3일 오전 9시 반경 하 사장의 회사로 전화를 겁니다. 왜? 하 사장 차에 돈 될 만한 게 다 있다는데 그 차가 회사에 있잖아요. 하 사장한테 시킨 거예요. 너 네 비서라든지 직원한테 시켜서 어디 지역 카센터 앞으로 네 차 가지고 오라고 그래.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니까.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 하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. 회사에 전화해서 직원한테 카센터 앞으로 9시 반까지 내 차 갖다 대놔.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? 출근도 안 하시고. 안 그래도 아침에 사모님이 어제 집에도 안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. 어디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?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안 되겠다 싶어서 하 사장이 전화기에 대고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. 살려줘! 나 납치됐어! 바로 옆에 납치범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이 납치범들도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끊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또다시 이어진 겁니다.
이 모든 상황 주범인 조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. 아씨, 매형 지금 큰일 났어요. 이놈이 직원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해버렸어요. 아, 이거 어떡해요? 저쪽에서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조 씨도 당황을 한 거예요. 아이씨, 뭐 어쩔 수 없지.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증거를 없애는 수밖에. 우리가 살려면 그 수밖에 없어. 없애버려. 그냥 죽여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이 3명이 그 자리에서 하 사장의 목을 졸라 살해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야산에 암매장까지 합니다. 아무것도 몰랐던 회사 직원과 하 사장의 아내는 뭔가 이상하니까 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. 그리고 이때 경찰이 혹시나 싶어서 납치 현장에서 발견됐던 시계 있잖아요. 그 시계를 하 사장 아내분한테 보여준 거예요. 혹시 하 사장 그분의 시계가 이거 맞나요? 와, 그런데 맞다네. 우리 그 이 시계가 왜 여기 있냐네. 그렇다면 피해자는 하 사장일 가능성이 크겠구나. 납치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의 주인이 하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납치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, 경기, 강원도 일대에 있는 많은 차량을 조사했는데 납치범들이 사용한 번호판은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. 경찰은 피해자 하 사장이 실종된 그날의 모든 흔적을 되짚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하 사장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 조 씨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. 아, 술집에서 조 씨와 하 사장이 만났고 조 씨의 집까지 둘이 가서 한잔했구나. 바로 경찰은 조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우리 형님이 납치가 됐다고요? 세상에 마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그런데 경찰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하 사장이 조 씨의 집 근처에서 납치됐어요. 그래서 그날 경찰 오고 사람들 몰려들고 새벽 2시경이었는데 시끌시끌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렇게 친하다면서 납치 사실을 몰랐어? 그런데 조 씨는 자느라 몰랐고 요새 바빠서 형 소식을 몰랐다고. 와, 이거 뭔가 지독한 똥냄새가 나는데.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 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호라,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이 조 씨 얼마 전에 하 사장한테 땅을 담보로 1억 원의 돈을 빌렸었네. 목격자 말로는 납치범들이 3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조 씨와 납치범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. 조 씨의 집이나 핸드폰 등 모든 통화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 조 씨가 사건 당일 처남 서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경찰은 바로 조 씨를 체포했어요. 그런데 이 조 씨 너무 당당한 거예요.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와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매형이 처남한테 전화도 못하고? 너네 경찰 지금 나를 범인으로 모는 거야? 난 모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.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. 너무 완강하게 부인을 해버리니 경찰은 이 처남 서 씨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꼬투리가 딱 잡혀요. 서 씨가 일행인 자기 친구 2명을 만나네. 그대로 체포. 아니, 솔직히 지금까지 들으시면 제가 전말을 다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니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딱딱 범인 잡혔네 하지만 당시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 입장에서는 이 조 씨나 서 씨나 이들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냥 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한 거예요. 체포해도 이들이 계속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까.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때 경찰이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조 씨는 너무 막 완강하니까 이 3명 공범을 살살 꼬드기기 시작한 겁니다. 야, 담배 필래? 너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냐?
지금 자백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. 너 고생을 왜 사서 하고 있어? 그러지 마. 살살. 그랬더니 이 3명 중에 1명이 안 그래도 죄책감에 힘들었다면서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한 겁니다. 3명 중에 1명이 자백을 해버리니 나머지 친구들도 자백을 하네. 그러면서 납치 때 사용했던 차 번호판이 어디에 있는지, 하 사장을 죽이고 어디에 묻었는지까지 다 불었습니다. 직접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온 거죠. 보통은 이렇게까지 나오면 조 씨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할 만한데, 이런 상황에서도 조 씨는 당당했습니다. 이거 왜 이래? 경찰이라고 책상 탕탕 치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도 되는 거야? 아니,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, 자기 집 앞에서 납치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얘네들한테 나는 시킨 적이 없어요. 지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. 얘네들이 날 이상하게 모는 거라니까?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. 이에 조 씨는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. 살인교사로 무기징역. 죄를 반성 안 하니까. 그리고 나머지 3명 또한 살인과 사체 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. 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이 사건에서 확실한 증거와 일당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주범은 당당했습니다. 참. 그래서 오늘은 1995년 벌어진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